네, 아마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들 그리고 어떻게 청소를 하면 더 좋을지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하신다면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더 많은 집안의 운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학의 오랜 고서 금난경을 보게 되면요. 풍수, 지법, 득수, 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바로 물을 얻는 것인데요. 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모임, 그리고 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운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원리는 기운이 흘러가는 원리를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 안에서 물을 틀어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청소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안을 청소를 한다는 것은 집안에서 꼬여있고 막혀있었던 운들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트이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와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가구와 소파 밑바닥입니다. 제가 종종 거실 풍수에서 소파 밑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바닥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집안 구석구석 우리가 챙기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혹 어떤 분들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사하기 직전까지 절대 이 밑을 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 밑에 한번 싹 밀쳐보십시오. 거기 먼지 뭉치들이 델델델델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세균도 나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거미들, 진드기들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벽면입니다. 와, 벽면까지 청소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매일 닦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벽면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수평면뿐만 아니라 바로 세워져 있는 이 수직의 벽면에도 먼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빛을 비춘다라든지 햇빛이 뜬다라면 벽면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니까요. 특히 구석진 음지, 벽과 벽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모서리 부분이라면은 더 쉽게 먼지가 쌓이고 특히 거미줄이 쳐져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산 집에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쌓이는 거 그렇게 좋지 않으니 한번 여러분들 집안 구석 그리고 벽면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손대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기 필터와 통풍구입니다. 특히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이 통풍구, 집안에 나쁜 기운을 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통풍구에 먼지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 집안에 먼지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불순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이 됐는데요. 아직 여름에 열심히 쓰셨던 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집안에 공기청정기 두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사는 공간은 원체 공기가 좋다 보니까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두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제품들의 필터를 잘 청소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당장 꺼내가지고 얼른 깨끗하게 하시고 햇빛에 잘 말리셔가지고 내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실내의 식물들입니다. 식물에 정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저도 사실 이 식물에 엄청 공을 들이는 편이 아닌지라 식물 표면에 잎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해주고 집안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이 중요한 식물에 먼지가 또 너무 끼면은 보기 좋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식물 표면도 정성스럽게 한 번씩은 닦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문고리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들여다보니까 집안에 있는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문고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손은 대지만은 여기를 잘 닦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출장을 갔던 그 집에서도 가구에 문고리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대로 녹이 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매일 손을 대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고리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6번째로는 청소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코 밑에 이렇게 치약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그 치약 냄새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 도구 자체가 더럽다면은 아무리 비질을 하고 청소를 해도 집안은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니 청소 도구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먼지가 뭉쳐있다라든지 머리카락이 뭉쳐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깨끗하게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로 캐비넷, 문, 그리고 액자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제 조만간 판매가 종료될 저희 복바라기 액자 참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요. 복바라기 액자를 걸어 두시는 것도 좋고 집안에 여러 의미 있는 액자를 걸어 두셨겠지만은 이 역시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특히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손을 잘 닿지 않다 보니까 액자 윗부분도 한 번씩은 먼지를 털어주시거나 걸레로 닦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옷장 바닥입니다. 옷장 바닥도 의외로 손 잘 안 대는 곳 중에 한 곳이죠. 하지만 옷은 이 외부와 내부를 맞닿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당연히 옷장 바닥에는 외부에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옷장 바닥도 한번 또 쓱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 9번째로는 조명입니다. 천장 등에 있는 조명에 벌레들이 모여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곳곳에 둔 이 포인트 조명들, 스탠드를 보게 되면은 이 역시나 청소 잘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넘기는 곳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용한 도구인 풍수소품인 이 스탠드가 제대로 잘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스탠드와 전등, 그 주변도 깨끗하게 먼지를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장 속에 있는 책들입니다. 볼 때는 여러분들 읽겠지 싶어서 사놓았던 그 책들 책장 속에 한번 쌓이게 되면은 이사할 때까지 손 안 대시는 분들 많으시죠? 뜨끔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청소하시는 김에 책장 속에 있는 책들까지도 같이 먼지 한번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물건을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옷을 사왔다라든지 뭔가 전단지 같은 것을 받아오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어디 신발장 위라든지 현관 앞에 두지 마시고요. 그거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해체해가지고 딱 놓아야 될 공간에 바로바로 해야 되지. 이거를 딱 떼왔는 순간에 그때 이따 하지 하고 이제 던져놓고 나면은 그게 또 나머지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공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집안일이든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일이든 간에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그게 사실상 가장 효율성 있게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미루게 되면은 또다시 뭔가 새롭게 에너지를 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에너지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당면한 내 눈에 보여진 뭔가를 바로 해결하는 게 좋고 그것이 청소할 때, 집을 관리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별도로 더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더 집을 깨끗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째로는요. 바로 청소가 쉽도록 동선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리성이라는 게 보면은 그 작은 하나의 뭔가 행동 하나가 줄어들면은 정말로 편안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행위를 안 하게 됐을 때 그 편리성 정말 엄청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식기세척기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또 시간과 관련돼서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영상을 보시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어서 이런 동선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하기 싫은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 물티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용구를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 항상 비치해 놓고 그런 다음에 그때그때 그 공간이 보이면은 바로 청소용구 혹은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닦고 쓸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동선을 줄여나가도록 뭔가 미리 배치해 놓는다라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내가 정리하는 시간 혹은 청소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청소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청소하는 그 일정한 시간을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된다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잡아놓으면은 그때는 또 의무적으로라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집이 내가 정해놓은 그 사이클 안에서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청소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는 집안에다가 애정을 쏟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항상 우리 집안의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것은 모든 풍수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곳, 일본, 홍콩, 서양에 있어서 모든 풍수 인테리어의 그 근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역시나 우리가 각 잡고 청소하려면 또 신경이 쓰이게 되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밖에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신발을 정리하고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그 떨어진 먼지를 한 번쯤 바로 이렇게 훔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공들이지 않고도 항상 좋은 상태로 현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가족이 여러 명 있다면은 가령 자녀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면은 그 집안에 이제 집안이 공간이 넓어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게 될수록 집에 손을 대야 될 곳이 정말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족들이 담당자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서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집도 더욱더 깨끗하게 또 같이 함께 집에 이렇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생활하는 것과 청소가 바로 연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양치를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할 때 바로 같이 내 몸도 씻고 욕실도 함께 청소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되고요. 설거지를 하실 때도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물때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수구도 같이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쌓여있는 먼지를 주변에 조금씩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일부분씩 조금씩 분할을 해서 같이 청소를 하고 또 그날그날의 일을 함께 한다면은 더욱더 시간을 줄이고 더 에너지를 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풍수용어로 양택이라고 하죠. 이 양택이라는 공간, 즉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공간이 우리 집안의 사의 영역, 즉 죽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 집안에 시들어버리는 식물들도 많을 거고 또 올 한 해 동안 예쁘게 장식해뒀던 조화들도 있을 건데요. 자,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볼 때입니다. 위치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조금 낡았다 하면은 처분하셔가지고 집안에서 죽음의 기운들을 최대한 빼내십시오. 그러면은 그 빈 공간에 저절로 생기가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문 근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문 근처에 만약 짐을 쌓아 놓는다라든지 화분을 놓음으로 인해서 문 자체가 활짝 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공간에
들어올 운이 완전히 다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이 열려야 할 곳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널어놓은 잡동사니들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침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침대를 고르신다면은 침대 헤드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굳이 침대를 두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헤드가 있는 게 좋죠. 모든 풍수지리의 근본 이치상 내 뒤는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 가장 일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침대 역시나 머리 위가 든든하게 무언가 올라와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침대가 없던 예전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쉽게 보셨을 겁니다. 침대를 두진 않지만은 앉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병풍을 놓아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머무는 공간, 그 방이라 할지라도 그 방 안에서도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적용하셨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헤드가 있는 침대를 꼭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침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대 밑에 있는 물건들도 역시나 치워주는 게 집안의 기운의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집안의 날카로운 것들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사뒀던 장식물이 날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쁘다고 사뒀던 그 액자가 가만히 보니 충돌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닌지, 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다른 외부에 있는 아파트 동이나 다른 집과 충돌하고 있는 위치는 아닌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날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정을 취해야 되는 공간, 집안에서도 뭔가 깨끗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날카로운 것들은 반드시 치워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울인데요. 사실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이 거울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로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깔끔하고 먼지 없이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거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창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거울들, 창문들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풍수 소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 세종에서 강의를 했었죠. 거기서 한 수강생 분께서 집안에 있는 그 수맥을 차단한다라는 물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셨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체가 어떤 풍수적인 의미, 수맥을 차단한다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것 자체를 뭔가 마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처럼,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불상처럼 뭔가 신성시 여기지는 말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어떤 다른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기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집에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워라, 절대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 자체를 너무 막 신성시해가지고 매일매일 여기다가 기도를 한다라든지 매일매일 여기다가 정성을 들인다라든지 그러지는 마시라 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이것 절대 두시면 안 되죠. 바로 꽉 막힌 공기입니다. 실제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집안에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든지 집안에 오한이 있는 집은 무조건 거기서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탁한 공기, 현장에 갈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환기라는 글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기운을 순환시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집안에 묵혀져 있는 공기를 빼내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빼내고 다시 새로운 공기를 들이고 그런 계속적인 반복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환기인 거죠. 기운을 순환시킨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운을 살린다라는 가장 적극적이고 쉬운 행동이 바로 이 환기인 겁니다.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
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딱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환기를 해주시고,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요리하셨다면은 식사 후에는 바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셔가지고 한 번에 환기를 쫙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닫아두셔가지고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